혹시 제약업계에서 R&D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아마 요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점점 더 빨라지고 거의 숨막힐 정도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압박감 말이죠. AI의 발전은요, 그냥 또 하나의 기술 트렌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약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방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압박감 진짜 현실적인 문제 맞습니다. 근데 이걸요, 관점을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어요. AI를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내야 할 거대한 파도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대신에 현대 R&D가 마주한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위협이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 도구로 다시 보는 거죠. 네,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바로 희귀 질환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뿔뿔이 흩어져 있고 환자 수는 너무 적어서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R&D 방식으로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접근법, 즉 컴퓨테이셔널 전략은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AI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 대신에 R&D 리더들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실질적으로 또 경쟁력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임상시험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AI는 주로 신약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임상시험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그 과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혁신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귀 질환처럼 환자 수가 정말 너무 적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던 그런 대규모 임상시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뮬레이션 기반 모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환자를 컴퓨터 안에 정교하게 되살려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예 모든 과정을 가상으로 진행하는 가상 임상시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바로 합성 대조군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나 실제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교 그룹을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덕분에 위약을 쓰기 어렵거나 좀 비윤리적인 상황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거죠. 규제기관들도 점점 더 이 방식을 인정해주는 추세고요. 임상시험 실행 단계로 들어가면 기전 모델링이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PBK 모델링은 약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여행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얼마나 투여해야 할까를 알려주고요. QSP 모델링은 약이 질병 전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R&D를 더 빠르고 스마트하고 결국에는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검증 가능한 신뢰를 쌓는 건데요. 아무리 AI 모델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결국 그 성능은 딱 하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이죠. 아시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럼 규제기관의 신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FAIR 원칙인데요. 데이터가 찾기 쉽고 findable,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accessible,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잘 섞이고 interoperable, 마지막으로 재사용 reusable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만 데이터가 진짜 자산이 되고 규제기관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기술적인 목록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목록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강력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부터 모든 데이터에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붙이는 것까지.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이 모여서 AI 모델을 그냥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서 규제 기관에 딱 제출할 수 있는 확실한 자산으로 바꿔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품질은 모델 성능이랑 직결되잖아요. 만약에 특정 인구 집단에만 치우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면 어떨까요? 당연히 결과도 편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섞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술, 즉 XAI를 도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특히 요즘엔 여러 병원이나 기관이 자기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더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연합 데이터 인프라 같은 기술이 핵심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과제입니다. 바로 경험의 차별화인데요. 요즘 같은 경쟁 시장에서는요, 그냥 효과 좋은 약 하나 개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환자가 병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 전체 과정, 그 여정 전체에서 뭔가 다른 가치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AI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NLP,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을 써서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의무 기록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희귀 질환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막 사진 한 장 딱 찍었는데 그걸로 콩팥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도 이미 나와 있고요. 진단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을 선도하는 첫 번째 차별점이 되는 거죠. 특히 요즘 핫한 생성형 AI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첫째는 희귀 질환처럼 데이터가 너무 부족할 때 진짜랑 거의 똑같은 가짜 환자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모델을 더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거고요. 둘째는 의사들이 진료 기록을 쓰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은 기술이 아니라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한 가상 환자, LLMP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있으면요, 의대생이나 현지 의사들이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을 실제 환자한테 쓰기 전에 안전한 가상 환경에서 마음껏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전국의 의사들을 우리 제품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이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임상시험을 빠르게 하고 데이터 신뢰를 쌓고 또 환자의 경험을 차별화하는 것.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줄 마지막 미션, 바로 루프를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인실리코 모델,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임상시험을 가속화해야 하고요. 검증감이란 데이터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 진단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조직 내의 벽입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팀이랑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팀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따로 일하는 이 현실. 이 표편화된 구조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R&D 리더에게 주어진 진짜 마지막 과제는 바로 폐쇄 루프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앞으로 협업 잘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아예 컴퓨터 과학자들을 임상 연구팀 안으로 집어넣고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통된 언어, 즉 API 같은 걸 채택하는 조직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짜 R&D 경쟁력은요,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를 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처럼 각자 고립된 데이터 창고에 머물러 있을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유연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핵심 R&D 모델을 완전히 전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10년 후 시정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